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차기 대권구도 3강 체제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이재명 이 둘의 경쟁 이야기는 좀 된 거라서 그렇다 치는데 3강 체제에 돌입을 했다. 바로 3위가 누구냐?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17%. 이낙연, 이재명이 21.5%로 공동 1위, 윤석열이 17.2%. 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 재밌습니다. 윤석열이 왜 갑자기 17.2%나 되는 지지율을 확보하게 된 것일까? 자, 이번 국정감사 때 보여줬었던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지금의 정부와 맞서 싸우는 이미지, 추미애 장관을 들이받고 문재인 대통령을 들이받는 이런 게 좋은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문재인이 싫어요. 나는 그냥 문재인이 싫어요. 왜?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싫어요. 북한에다가 나라를 팔아 넘기잖아요. 근거는 뭐예요? 몰라요? 뉴스 안 보세요? 그러면 유튜브 쫙 보면서 이런 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싫대요. 근거를 물어보면 대답은 잘 안 하지만 싫답니다. 이런 분들이 갈 곳이 없어.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문재인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에겐. 문재인, 나라를 북한에 팔아 넘기는 이 문재인과 싸울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 윤석열, 저 싸울 수 있네, 저 잘 싸우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윤석열의 17%, 이게 저는 좀 슬퍼 보입니다. 이 17%라는 숫자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이재명 이 두 분의 후보군이 21.5%예요. 그러면 17.2%를 확보한 윤석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슬프냐? 이 숫자에는 광장에 나오는 우리 영감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지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짤 보신 적 있잖아요.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죠. 그런데 보고 오니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예. 이 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간 걸 보니 이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문재인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렇다면 윤석열이 싸움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하고 싸울 사람은 윤석열이야. 그런데 우리 공주 박근혜를 집어넣은 사람도 윤석열이네. 이거 어떡하지? 우리 공주를 집어넣은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걸 알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자, 지금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를 제2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주형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말이죠.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것도 재밌는 사건이긴 합니다. MB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요. 약 8조 원이 증발해버린 사건이에요. 8조 원이 사라져버린 사건입니다. 근데 이건 MB와 친이계가 연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었냐? 박규태인가요? 이 사람을 주범으로 몰고 2년 6개월 정도 조용히 살게 한 다음에 끝났어요.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 8조 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검찰이 찾지 않았어요.
로비스트였던 사람을 주범으로 몰아세운 다음에 2년 6개월형만 살고 흐지부지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8조 원이 증발해버렸지만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찾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자, 이주영 변호사가 김봉현에게 라임을 제2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만들려고 한다. 자, 그러면서 청와대 수석을 하나 작업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검찰총장에게 잘 봐달라고 할 것이고 한동훈도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협조를 해라. 그러면은 이 라임 사건을 부산저축은행처럼 만들어 버릴 거다. 제2의 부산저축은행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 이 얘기는 뭐냐면 라임 때문에 사라져버린 그 돈, 이 돈을 흐지부지 찾지 않고 숨겨버리겠다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아무 죄가 없는 청와대 수석 잡아 넣어서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어 놓고 돈은 돈대로 쫙 숨겨서 아무 문제 없이 흐지부지 끝내버릴 이런 시나리오를 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B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같은 사건들이요. 들여다보면 굉장히 냄새가 심하게 진동을 하는데 복잡하게 꼬아놓고 중간에 돈이 사라지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있어요. 농협 해킹 사건 같은 것도 그렇죠. 뭔가 냄새는 진동을 하는데 돈은 사라져버린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에요. 자, 윤석열과 한동훈, 이주영, 라임 사건을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었다라는 건데 그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건 확실해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건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잘 아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의 17.2%의 지지율. 재밌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자, 당장에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누구의 지지율이 빠졌냐면요.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의 지지율이 빠졌어요. 이제 홍준표나 이 오세훈이나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장모와 처 때문이라도 지금 의혹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옵티머스 이것도 의혹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요. MB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려요. 어떤 사건을 살짝만 들여다보면요. 냄새가 진동을 해. 뭔가 있어. 냄새가 진동을 하는 일에 윤석열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윤석열이 정말 연루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너무 많은 부분에 연루가 되어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B가 자꾸 어른거려요. MB도 늘 그랬거든요. 자, 보수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총장. 앞으로 이 지지율이 더욱더 공고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윤석열 총장,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